자, 지금 검찰의 수사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핵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서 윤건영이 김경수까지 다 조사를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사실 유포니 피의자 인권이니 하면서요. 이제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다 사진을 안 찍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윤건영이도 최근에 동부지검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경덕이도 가고 김경수도 가고 윤건영이도 갔으니 유재수의 텔레그램에 등장한 인물 전부가 다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들이 유재수와 함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금융권 인사를 갖다가 논의를 하고 청탁을 주고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걸로 봅니다.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 휴대폰을 포렌식 한 결과 주고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들이 지금 윤건영이, 청경덕이, 김경수를 불러서 이 내용은 뭐냐? 자, 이런 부분들이 너네들이 특정한 인사들을 특정한 자리에 꼽아주는 부분에 대해 금융권에 잘 알고 있는 유재수와 더불어서 서로 상의한 게 아니냐. 그래서 너네들이 결국 텔레그램 멤버로서 유재수의 지금 감찰을 무마시켜주고 덮어준 것 아니냐. 자, 이런 거를 검찰이 물은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전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유재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들의 비호를 받았는가. 인사 한두 명 소개해줬다고 그 사람이 비리로 깜빵 가게 생겼는데 막아주고 더 높은 자리에 넣어주고 승진시켜주고 두 번이나,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또 아무리 실세라도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재인이 바보가 아닌데 왜 유재수가 민주당 전문위원이 되었지? 왜 부산 경제부시장이 되었지? 자, 문이 알게 되죠. 그러면 밑에서 그런 정도의 인사를 청와대에서 연락해서 밑에서 마음대로 바꿨다면 그 꼴을 보고 있을 오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오나라는 게 자신의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밑에서 해먹었을 때 그 꼴은 도저히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재수를 전문위원이나 민주당에 아니면 부산경제부시장을 넣어주는 데는 문재인이 알고 있었다. 이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의 지시를 이렇게 받아냈거나 지시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을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고, 천하의 조국이 백은우 말만 믿고 그래, 그러면 유재수 조사하지 말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궁극적으로 조국이 문재인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했을 거랍니다. 여러분이 조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재수라는 사람이 걸렸어요. 내가 지시해서 이거 조사해라고 밑에서 혐의가 올라왔길래. 그런데 유재수를 감찰을 중단하라고 백은우가 이야기를 하면 조국이 자기가 상관인데, 실제 어떻게 돌아갔든 간에 자기가 상관이고 조국 또한 문재인과 가깝다고 생각할 건데, 백은우가 자기의 권한에 대해 간섭을 하면 조국은 그 사실을 문재인한테 물어서 확인을 받고 기분 나쁜 백은우에게 경고를 하든지 쫓아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조국중 피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민정수석이나 하면 되지, 아무런 나는 더 이상 관심거리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조용히, 지금 김조원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는데 한국우주항공 사장하던 사람인데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죠. 근데 김조원이 지금 민정수석을
제가 말한 대로 나는 민정수석만 하면 되지 다른 거는 관심도 없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아마 조국이 일부러 그런 사람을 갖다 꼽았을 거예요. 자기에 대한 조사를 못하도록. 그런데 조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수시로 민정수석을 하면서 야당을 겁을 주고 정치적인 이슈를 갖다가 끌고 가고 만들고 또 무슨 뭐 반일 문제 같은 걸 등장시키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치 지향적인 조국이 백은우 사기를 믿고 그래 하지 말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문재인한테 확인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조사만 남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지시해서 유재수 감찰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조국은 검찰에 가서 자기 가족에 관한 문제나 자기 비사실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칩시다. 어차피 그 내용으로는 자기가 불구속 기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와 또 더 나아가서 울산 김기현 낙마 공작에 대해서는 조국이 입을 안 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바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은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조국은 윗선을 불고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내 책임이라고 깜빵에 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국한테 흔히 기대하는 부분은 조국이 내 책임이다라고 안고 깜빵에 가버린다. 자, 조국 깜빵에 가면 징역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끝이지요. 자, 인생의 끝에 모인 조국에게 저는 앞으로 재기의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가족 비리도 치명적이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두 사건이 다 조국이 내가 했다,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조국은 징역도 좀 살게 될 거다. 그는 조국한테 뭔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배경을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조국이 안고 빵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 선택만 남았습니다. 평소에 조국의 행동으로 보면 다 안고 갈 사람은 아니지요. 궁금합니다. 뭐라 할지. 자, 그런데 백운우 밑에 자살한 특감반은 백 씨가요. 자살하기 전에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했다. 여기 핵심 관계자면 누굽니까? 이광철 비서관입니까? 백운우 후임으로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있다가 민정비서관이 된 이광철입니까? 누굽니까? 이광철은 본인이 아니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동료들한테 청와대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내용이 지금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철이가 전화를 걸어서 유재수 관련 정보를 계속 이 백 조사관한테 요구해서 펑펑 울었다라고 곽상도 의원이 폭로하니 이광철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검찰이 백 수사관을 별건 수사로 압박을 했다. 다른 개인 비리로 압박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채널A가 여러 가지로 종합해보니 자살하기 직전에만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통화했냐. 민정수석실 관계자 한 명과 자살한 백 수사관이 적어도 5차례 통화를 한 것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정수석실 관계자 한 명하고만 5차례 이렇게 통화를 했고
지난달 11월 21일부터 12월 1일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열흘간 휴대전화로 통화한 상대방이 77명이었는데 이 인적사항 조회를 통신사로부터 받았습니다. 2달간 누구하고 통화했느냐 하려니 법원이 어디서 압력을 받았는지 기간을 줄여서 열흘간만 떼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흘간에도 보니 민정수석실 소속 관계자와 5번 통화했고 검찰 관계자와 10명 이상과 통화를 했고 이 사람이 직업이 동부지검의 수사관이죠. 경찰 관계자 2명, 법원 관계자 1명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황운하 대전청장이 울산청에 있을 때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당시 수사팀에서 배제됐던 경찰이 이 울산지검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찰관은 2017년 10월에 황운하의 지시로 김기현 수사팀에서 배제된 직후 검찰에 찾아가서 수사팀 교체와 관련된 경찰 내부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고 울산지검도 당시 경찰관을 상대로 황운하의 지시사항 행적, 울산 수사팀 내부 사항 등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검찰은 이후 울산 경찰의 움직임, 청와대의 정보 이첩사항 등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일찌감치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고 황운하는 울산청장으로 온 뒤 전임수사팀이 김기현에 관해 허위 보고를 했다고 교체를 지시하고 이 수사팀 3명을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사람을 지구대로 발령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천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려는데 울산경찰청이 송병기를 불러가지고 가명으로 조사를 해놓고 본청에다가는 해당 첩보의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울산청은 8차례의 이 추가 보고를 했는데 송병기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청은 경찰청 본청에다가는 보안 문제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다 덮어버리고 청와대에만 직접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는 경찰 내부에서조차도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으면 울산경찰청이 첩보를 받은 지 2달이 지나도록 제보자도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을 수가 있겠느냐. 그게 분명히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짜여져서 돌아가야 이것이 하명수사로 청와대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울산청에서는 콕 집어서 또 조사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울산경찰청이 송병기 부시장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실명이 아니라 퇴직자 김모씨, 퇴직 공직자라고 이렇게 가명을 기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테러 대상이라든지 대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이 보안 때문에 가명을 이렇게 참고인 진술을 기재할 수 있지 이 비리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울산시장에서 억울하게 낙마한 김기현 전 시장은 황운하가 자기를 봐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선거 뒤에 소환을 안 했냐? 선거 전에 안 한 것이 봐줬다고 황운하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끝난 뒤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지. 그 뒤에는 왜 허지부지했냐? 목표가 달성된 거죠. 목표가 선거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지. 애초에 비리라는 부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금 김기현을 낙마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첩보 보고서가
단순히 제보한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닌 여러 루트를 거친 수사 첩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외압은 송병기가 자기가 아는 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인사비리 첩보도 퇴직 이후의 정황이라 가지고 송병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인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명단을 보면 송병기 한 명이 아니라 업자부터 여러 사람, 좌우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김기현 주변에 대한 첩보를 싹 정리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냈다고 봐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 문행정관이라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 만들었다라는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된 김기현 본인에 대한 의혹까지도 지금 여기에 수집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기현 전 시장의 땅 투기 첩보까지도 들어있고, 김기현 시장의 가족, 이렇게 친척 등과 관련된 이런 비리 혐의 부분도 실제로 이 일을 제기했던 사람이 강조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포인트가 맞춰져서 첩보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와 또 다른 울산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시정에 관련되는 부분, 개인적인 김기현 시장의 비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장시간 수집해서 한데 모아가지고 내려보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병기가 처음에 시작하고 문행정관이 정리한 수준을 넘어서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문건은 문행정관이 작성한 게 맞냐?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실제 지시자는 누구이냐? 별도로 따로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